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학원에서 고3 미적분 수업을 하고 있는 김병욱 강사입니다. 시험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는 만큼 또 잘 봤든 못 봤든 또 지나가요. 그죠? 시험 준비하고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이제 지나간 시험을 지나간 걸로만 그냥 보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시험이 나왔고, 그러면 다음번에, 이번에 잘 봤든 못 봤든 다음번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중간 기말 끝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 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난이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석고 시험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나왔던 것들을 봐도 낮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잠깐 낮아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아주 쉽게는 안 나왔었고요. 대부분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비주얼 상에서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렵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을 많이 내요.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난이도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10.0에서 10까지를 봤을 때 8.5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3등급 정도 공부를 좀 했는데 살짝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그래도 이 정도면 2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수행도 잘 봤는데 이런 학생들 기준에서 보면 조금 높다고 더 느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문항들 몇 개를 좀 특징적인 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대부분은 그래도 교과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마석고는 뒤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시험 특징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잘 공부를 해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지만 그냥 똑같이 내지는 않았고요. 살짝씩은 이제 문제를 좀 가공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석고 선생님들 출제하는 방식 되게 존중합니다. 문제를 항상 되게 신경 써서 열심히 만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 하게끔, 그리고 기존에 봤던 문제처럼은 따지고 보면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하려고 열심히 문제를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 매번 들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얘네들을 다 맞췄을 때 이제 거기서 내가 2등급과 1등급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냐를 결정하는 문제들은 얘네들이 되겠죠. 한 4문제 정도 됐었습니다. 개인차는 좀 있을 거예요. 자, 16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영상이 좀 올라가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급수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리고 진짜 많이 연습을 했을 것 같은, 많이 했죠? 도형 급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내기가 어려워요. 아주 매력적인 문제인데 제가 강의를 그래도 좀 조금만 더 하면 20년 가까이 하지만 진짜 많이 봤을 거잖아요. 이런 도형 문제들을. 근데도 눈에 유난히 익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딱 보고서는 이거 기출에서 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다 뒤져도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다가 좀 영상이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유사 문제를 제가 띄워놨어요.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시문이라고 돼 있고요. 도형, 같은 도형입니다. 완벽하게. 등비급수에서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제시문이 주어진 게 뭘까요? 논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이거 찾고 나서 도형을 학생들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선생님께서 열심히 찾으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진짜 다 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파일을 다 뒤졌어요. 다 있었어요. 어디 문제였을까요? 성균관대학교 17학년도 네, 논술 실제 모의 논술이 아니고요. 그 해 논술 기출이 되었던 그 문제에서 도형을 가지고 오셔서 변형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거 찾았을 때. 근데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소코 선생님들은 단순히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많이 풀었다고 내가 낸 문제를 풀 수 있어? 안 될걸?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서 이번 문제 찾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네, 좀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보통 우리가 연습하던 그런 문제 형태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로 치면 뭐 킬러 문항에 넣어놓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이 형태를 충분히 연습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다만 중학도형이 약한 친구들은 보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도 뭐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삼도극이라고 하죠. 삼각함수 도형 극한 문제.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원에서 각을 잡아놓고 점 찍어서 거기서 수선 내리고 뭐 점들을 연결시키고 각을 이등분하고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고요. 그런데 역시나 또 어디서 본 듯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수업했던 교재라든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문제집들에서 나왔겠다 싶어서 이것도 찾아봤는데, 네, 저희 학원 스퍼트라는 교재에서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기출 문제들, 약간 난이도가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이라든가 어려운 3점짜리 문항들을 다루는 시험 대비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역시나 비슷한 문제를 저희가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를 2등분하는 조건이었는데요. 뭐 부채꼴이나 반원에서 호를 2등분 또는 3등분 하게 되면 원주각 또는 중심각이 2등분, 3등분이 되는 조건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역시나 중학도형의 내용을 같이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내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나 저희 학원 다니던 학생들은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시간적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문제를 제대로 다 못 풀어냈을 법한 20번 문제였는데, 일단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함수는 옆에 제가 유사 문제, 역시나 이제 마석곡 또는 이제 근처에 있는 심석곡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험 대비를 또 같이 하는데요.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한 함수와 가만히 있는 함수, 이 교점을 가지고 어떤 수열 또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예전에 22학년도 1학기 마석고 기출문제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것과 아주 비슷한 형태였고요. 이런 형태 문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연계 교재들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BS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문제라서 매년 한두 문제씩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였는데, 역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석고는 20번까지만 냈어도 시간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요. 논술형 3번 문제에서 아주 많이 까다로운 문제를 넣어놨어요. 역시나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함수를 정의한 후 그 함수의 상태가 어떠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이 좀 비슷한가 봐요. 수학 선생님들이. 학원 교재 제로백이라는 교재는 마석고, 심석고 기출들을 최근 거부터 해서 이렇게 모아서 만든 교재인데, 얘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마석고 기출에서 보인 게 아니라 심석고 기출 문항에서 관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출에 이미 수능과 모의고사가 진화를 계속 해오면서 자주 다루던 문제 형태였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따져서 함수를 뭐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해서 역시나 교점 개수나 뭐 여기서처럼 그래프 자체가 이제 교점 개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가 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험 범위가 다음 시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문제를 미분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래프에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서까지도 요런 형태, 등비수열의 극한 형태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시험 범위 지나갔다고 이제 이거는 안 나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유사 문제가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EBS나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출 자체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문제였습니다. 논술형 3번에서 다루는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문제들이 좀 약하다, 이번 게 틀렸다 그런 친구들은 와서 저한테 이런 형태 문제들만 가지고 연습을 좀 더 할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학원 교재 역시나 심석고 22년 기출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 스퍼트도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기출들을 우리가 골라서 괜찮은 문제들을 다루는 교재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문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심석고 기출이네요. 심석고 기출 문제의 특징입니다. 뭐 이 영상은 마석고 시험 분석 영상이긴 하지만 심석고라는 학교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하는 걸 좀 더 많이 하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커트라인을 예상해 보는데 뭐 학생들 기준으로 해봐야 되겠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킬러 문항들이 푸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 넉넉히 잡아도 후반 90점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기말고사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건데? 네. 앞에서 제가 분석해드린 것들을 보면 느끼는 점이 있었을 거지만 조금 이제 학생들이 기출문제들을 한 번씩 쭉 풀어보잖아요. 모의고사라든가 뭐 수능 기출, 그다음에 이제 인근 학교들, 그다음에 본인 학교들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는데 대부분 최근 것들 한 2, 3년 정도 된 문제들 정도만 다루게 돼요. 그런데 분석해본 결과대로라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득점이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인근에 있는 심석고 문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 수능 기출들까지 충분히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잡으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수능 모의고사 쉬운 4점짜리까지. 아주 어려운 이제 모의고사 기준에서 킬러 문항들은 사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100분짜리 시험과 50분짜리 시험은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그래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들은 킬러 문제라고 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기준에서는 약간은 쉬운 정도의 그러니까 준킬러급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였었거든요. 거기까지 연습을 해줄 수 있다면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수학의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뭐 1등급 받는 게 쉽겠어요? 쉬우면 1등급이라고 안 하겠죠. 거기까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다음번 기말에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마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신 친구들은 그랬구나로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앞에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해주세요. 네, 생각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고 또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밖에 이맘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거든요. 봄에서 여름 넘어가기 전에 싱숭생숭하고 막 10cm랑 장범준이랑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봄 기운을 막 북돋을 때 다른 친구들 나가서 놀 때 어떻게 해? 우리는 공부하면
1등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기말 마치고 다시 분석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